참여정부 시절에 또 이제 초대 정보공개위원회 위원으로 계셨고 당시 정부 지방혁신분권위원회 기록혁신 분과에 계셨던 우리 경건 교수님께서 또 그 정보공개위원회의 경험을 바탕으로 또 국가기록관리기구의 독립성 확보를 위한 제언이라는 제목으로 발표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사실 오늘 와주신 분들이나 아니면 앞에서 말씀하신 분들이 거의 대부분 제가 알기로는 기록 관리와 관련해서 현장에서 실물을 보시거나 아니면 오랫동안 연구를 하신 분들인 반면에 저는 방금 사회자께서 좋게 말씀해 주셨긴 했었습니다만은 그래도 기록 관리와 관련해서 남들보다 좀 많은 관심을 가진 사람이 정도인 것이지 현장에서의 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내용을 알고 있는 상황이 아니라서 오늘 이 토론자로 참여한 것이 큰 영광이면서도 엄청난 부담이었는데 지금 뒤로 갈수록 점점 격렬해지는 것 같아서 상당히 걱정스럽습니다. 제가 말을 잘못했다가 역시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역시 모르는 사람이니까 저런 얘기를 하는구나라고 좋게 생각해 줄 수 있을 것 같고 또 모르는 사람을 왜 불렀지?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상당히 걱정이 많이 돼요. 사실 이 토론문을 좀 이제 준비해 달라라는 말씀을 듣고 제가 제일 먼저 한 작업은 이 토론회의 취지라고 해야 되나요? 라고 해가지고 간단하게 보내주시긴 부분이었어요. 구체적으로 어디에서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는지를 좀 알아야 될 거라는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의 주된 발제를 해주신 최재희 교수님의 발제문을 보고 큰 틀에서의 논의의 흐름이라든지 문제 상황이 어떨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아는 지식 그리고 그동안 제가 생각했던 걸 중심으로 좀 두서없이 서너 가지 내용을 정리했는데요. 막상 이제 조금 전에 정유상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한 이틀 전쯤에 다른 토론자들의 토론문도 보고 하면서 조금 원래 당초에 생각했던 것보다 좀 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얘기들이 오가는 자리일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지금 이제 발제자를 포함해서 세 분이 말씀 있으셨는데 좀 원래 오늘의 주제인 기구의 독립성 확보라는 어떤 쟁점을 훨씬 더 이렇게 벗어나서 국가기록 관리라는 것 자체를 어떻게 할 것이고 기존에 담당했던 기관들이 그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어떤 비판 이런 것들까지 다 포함하고 있고 사실은 그게 원래 출발점이 되어야 되겠죠. 진행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미 제가 양해 내지는 변명을 했습니다만 현장에서 이런 것들을 직접 체험하지 못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현상에 대한 어떤 평가나 분석을 제가 내리는 것은 적절치도 않고 또 올바른 내용도 아닐 것 같습니다. 다만 그래서 제가 이제 생각한 것은 지금 이제 말 그대로 이제 국가기록관리기구의 독립성이라는 주제와만 관련해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그래서 먼저 독립성이라는 것은 대체 어떤 식으로 우리가 확보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하나고요. 또 하나는 지금 계속 얘기가 되고 있는 국가기록원이 어쨌든 많은 역할을 또는 복합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현재의 국가기록 관리의 어떤 추진 체계 이런 것들이 과연 적절한지에 관한 어떤 반성 내지 비판에서 출발하고 있는 이제 그것이 기존의 국가기록관리위원회의 확대 강화 방안인지 아니면 새로운 어떤 기관의 형성인지 또는 국가기록원 자체를 어떻게든 변화하는 방안인지 상당히 다양한 선택지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와 관련된 얘기들을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앞에 보면 뭐 이제 뭐 공공기록 관리를 보는 시각, 뭐 정보공개위원회의 경험, 뭐 그리고 이제 독립성의 확보, 재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일단 그 세 번째 나온 독립성이라는 것부터 먼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은 뭐 독립이니 중립이니 하는 것들이 거의 뭐 같고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약간 조금은 구별해서 사용하고 하는 것이 나중에 좀 우리가 기구를 설계하거나 역할을 분담하는 데 상당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듭니다. 뭐 중립이든 독립이든 다 어쨌든 무엇인가 또는 어떤 것으로부터의 분리나 자유라는 기본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중립은 기본적으로 좀 훨씬 더 다자로부터의 어떤 분리라는 것이 깔려 있는 것이고요. 반면에 독립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상대적인 것이죠. 어떤 특정한 하나로부터의 어떤 분리를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뭐 그게 그거 아니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어떤 이게 정치적으로 우리가 중립이 되어야 된다라고 할 때는 어떤 특정한 시점에서의 어떤 뭐 권력이라든지 주도적인 어떤 가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로부터도 우리가 좀 분리되거나 자유로워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좀 갈등하거나 대립하는 다양한 어떤 인식이나 이해관계로부터 우리가 분리되는 걸 얘기할 때 말 그대로 중립이고 특히 그것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 같은 상황에서는 정치적 중립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결국은 정권의 한시성을 뛰어넘어서 어떤 기능이나 이런 것들이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중립성이 추구해야 되는 방식인 것 같고요. 반면에 독립성이라는 것은 어떤 개개의 하나의 어떤 대상으로부터 특히 그것이 가져오는 간섭과 지시로부터 어떤 좀 자유로워지는 것들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보면 제도에 있어서 이런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들은 상당히 다양하게 존재합니다. 그래서 뭐 그 조직 자체를 독립시키는 방식이 있고요. 물론 이 세 개가 다 분리될 수 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만은 하고 있는 직무나 기능을 독립시키는 방법이 있고요. 또 실제로 그것을 담당하는 사람들, 즉 구성원을 어쨌든 신분 보장의 방식으로 어쨌든 독립을 갖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직의 독립도 말 그대로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것처럼 뭐 독립 무슨 위원회니 이런 식으로 또 그것을 뭐 행정부의 기관으로 둘 것인지 아니면은 애초에 어떤 뭐 대통령이나 어떤 정부의 소속에서 배제시키는 완전한 독립기관을 둘 것인지와처럼 어쨌든 조직을 체계상으로 분리시키는 방법도 있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때는 여기 뭐 계속 나와 있는 것처럼 조직의 구성이나 인사를 독자적으로 수행한다든지 예산이나 내부에 어떤 적용되는 어떤 규범을 독자적으로 정립하는 것 같은 이런 것들도 기본적으로 조직의 독립을 위한 방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보면은 뭐 조직을 체계적으로 분리하는 문제와 이런 조직의 운영을 독자적으로 하는 문제는 완전히 일관된 것들은 또 완전히 100% 또 같이 가야 되는 것들은 아닐 수도 있거든요. 기능적 독립은 결국은 아까 계속 나오는 어떤 뭐 전문성이라는 것과도 상당히 비슷한 부분들이에요. 해당 기관의 어떤 본연의 어쨌든 임무들을 독자적으로 수행할 수 있느냐라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뭐 외부적 간섭으로부터 독립되어야 되는 건 당연하고요. 심지어는 이제 내부적으로도 인사권자나 상급 기관이나 상급자로부터의 독립도 필요한 것이고, 뭐 심지어는 외부의 이해 당사자로부터 독립이 되고, 또 중국적으로는 어떤 법 원리와 아까도 계속 나온 직업 윤리에만 귀속되어 가지고 어떤 의사 선택과 업무를 집행하게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기능적 독립에 해당이 될 겁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구성원의 신분을 어떻게 보장할 것이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뭐 이제 임기와 정년을 보장하는 것을 비롯한 여러 가지 방안들이 또 준비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뭐 어떻게 보면은 오늘 주제와 무관해 보이는 얘기를 이렇게 좀 길게 말씀을 드린 것은 뭐냐 하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지금 국가기록관리기구를 독립화시킨다라고 할 때 과연 우리가 그 독립의 모습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라고 하는 것들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조금은 우리가 어느 것에 주목해야 될 것인지 그리고 어떤 방안을 따라 나가야 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해 봐야 단단합니다. 물론 이제 가급적 모든 것들을 가급적 많이 하는 것이 좀 더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기구가 되고 업무 집행이 되는 것은 분명하겠지만 뭐 이것은 이제 모든 것들이 뭐 기대만큼 되는 것들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일정한 선에서 일의 우선순위를 가져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예요. 결국 이제 그것이 국가기록원이든 기록관리위원회든 우리가 요구하는 독립성이라는 게 과연 어떤 모습, 어떤 부분이 특히 지금 독립적이지 않다라고 말하는 부분이 과연 어떤 것인지를 먼저 좀 생각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입니다. 다음에 이제 주로는 이제 국가기록원의 역할을 아카이브로서의 역할에 한정시킬 것인지 아니면 국가 또는 이제 중앙 기록관리 기관으로서의 정책적 기능까지도 수행하게 하는 쪽으로 그림을 그릴 것인지가 논의가 되고 있고 그에 따라서 이런 뭐 하부이제 위원회로서의 지금 이미 존재하는 국가기록관리위원회를 어떻게 하고 또 국가기록원과의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얘기들이 논의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구체적이고 이런 것들은 다분히 정치적이고 정책적인 어떤 판단이기 때문에 뭐 저보다는 좀 이제 이 국가기록관리나 기록관리 부분에 오랜 이제 고민을 해오신 분들이 어떤 합의를 통해서 내용을 잡아가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저는 이제 생각하고 있던 것이 뭐냐면 어느 정도 위원회라는 구조가 또는 위원회라는 조직이 정책 결정이나 의사 결정 부분에서는 작동하는 것이 독립성이나 중립성의 확보에 있어서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집행이나 실행 부분은 독립적으로 수행을 하게 하고요. 그것의 전제가 되거나 아니면은 개별적인 어쨌든 정책적 선택이 필요한 부분은 오히려 정치적인 논란이나 고민에 빠뜨리지 않도록 하는 것으로 좀 분리시키는 것이 어떨까? 예를 들어서 기록 관리가 순수하게 어쨌든 뭐 기능 위주의 집행 위주의 직무 수행으로 그치고 있다라면 굳이 그러면은 이제 판단하는 부분과 선택하는 부분과 그것을 실행에 올리는 부분을 굳이 분리해야 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 경우에는 굳이 위원회가 있다고 하더라도 전문가가 어느 정도 조언을 하는 뭐 심의나 자문적 기능에 그치면 될 것이지 뭔가 의사결정을 할 만큼의 어쨌든 뭐랄까요 결정권을 갖는 구조는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집행기관 자체가 결정권과 선택권을 갖게 되면 사실상 독립성을 아울러 부여하기는 상당히 기능적으로 힘들어져요. 왜냐하면 어느 정부나 어느 정권이든 그 기관이 독립적으로 운영되게 되는 것을 원하지는 않겠죠. 그러면 결국은 그 기관에서 실질적으로 지속적으로 업무를 수행해야 될 구성원들의 독립성까지도 신분 보장까지도 결국은 흔들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너무 좀 나이브하다고 느끼실지는 모르겠는데 점점 이런 국가기록관리 또는 대통령 기록과 관련되어 있는 어떤 정치적인 수요가 커지면 커질수록 그것을 물리적으로 관리하고 집행하는 기능은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해놓고 오히려 그와 관련되거나 또는 일반적인 어떤 정책 방향을 설정하거나 개별적인 선택을 하는 부분들은 분리를 시키고 다만 그것을 어떤 특정한 하나의 주체나 소수의 사람에 의해서 결정하게 되면 결국은 그것은 정권의 변화나 이런 것으로부터 중립적이지 못하거든요. 결국은 사람은 바뀌더라도 어떤 다양한 인식과 가치들이 이제 공존해서 뭔가 합의 내지는
뭐 어쨌든 결정을 도출할 수 있는 구도로 가야 되는 게 옳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어쨌든 쉽게 말하면 아까 제가 처음에 말한 것처럼 독립성보다는 정치적 중립성이 더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이런 의사소통이나 결정 부분은. 그래서 그 부분은 오히려 중립적이어야 되고, 중립적이기 위해서는 결국은 그와 관련된 이해관계가 다양하고 갈등적이면 갈등적일수록 그거 자체에 대한 의견의 수렴 과정도 다양한 의견이 반영되거나 참여할 수 있는 구조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오히려 그것이 더 위원회 구조를 가져야 되지 않느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이제 아이디어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집행은,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집행 부분은 순수한 고유한 집행 기능으로 가면서 상당히 안정적인 수행을 하게 만드는 것이고요. 오히려 무언가 의사결정이 필요한 부분이거나 이런 부분들이 커지면 커질수록 그 부분은 집행 기능하고 분리시켜야 되고, 분리된 결정에서는 다양성이 확보되는 것이 결국은 정치적으로 중립성을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쪽은 위원회 구조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위원회라는 것이 어떻든 결정권을 갖지 못하고 단순히 어쨌든 뭐랄까요? 사회적 합의라든지 정치적 중립성만을 위해서 위원회를 띄웠다고 해서 그 위원회에게 충분한 권한과 역할이 주어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현실적으로 또 실시할 수 있는, 만들 수 있는 기구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다면 과연 그것을 지금의 국가기록관리위원회가 하든, 또 이제 앞에서 얘기했던 공개와 투명성 또는 책임과 투명성이라는 것으로 갈지, 명칭 여하를 떠나서 기본적으로 기록 관리와 관련된 어쨌든 좀 더 확장된 통합된 어쨌든 결정들을 집중해서 할 수 있는 위원회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잠시 이제 과거로 돌아가서 정보공개위원회 때 잠깐 말씀을 드리면, 정보공개위원회는 98년에 정보공개법이 시행되던 당시에는 존재하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이미 여러 차례 얘기가 나온 것처럼 노무현 대통령 참여정부가 시작된 초창기에 2004년에 정보공개법을 전면 개정하면서 정보공개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정보공개위원회가 흔히 얘기하는 정책 결정 기능이나 이런 기능 또는 통합 기능을 완전히 가져온 것은 아니었어요. 여전히 법률 규정만으로 놓고 보면 명칭은 충무처에서 행자부로 바뀌었습니다만, 행정자치부가 정보공개와 관련된 어떤 정책이나 어떤 집행을 통할하는 기능을 하였던 것이고요. 여전히 정보공개위원회는 형식적으로는 법적인 형식만을 놓고 보면은 좀 이제 약간 심의나 자문적 기능을 수행하는 데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운영에 있어서는 대통령 소속으로 만들고 참여하는 위원 구성에 있어서 행정부 내에서 상당히 상대적으로 많은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기관의 차관들을 이제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시키고, 또 행자부를 통해서 강력한 어쨌든 거기서 의사결정된 사항을 집행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것은 운용의 묘에 의한 것이지, 굳이 따지면 사실 그것이 규범적으로 확립되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2004년에 정보공개위원회가 형성이 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이 정보공개위원회의 어쨌든 실질적인 권한 또는 정책적인 의사결정 권한을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와 관련된 여러 가지 시도와 노력은 있었습니다만, 이제 정권의 변화와 함께 그 시도는 결국은 이제 결실을 맺지는 못했고, 오히려 정보공개위원회는 이런 말씀드리면 좀 이제 무한하긴 합니다만, 지금 현재로서는 그닥 큰 어떤 이름에 걸맞는 역할을 하고 있지는 못한 상태로 있더라는 겁니다. 여기서 제가 오히려 느낀 것은 뭐냐 하면은 아주 모순되는 두 가지예요. 결국은 그 당시에 정부와 정권이 어떤 인식을 갖느냐가 결국은 어떤 위원회나 조직의 권한과 힘에 강한 영향을 준다라는 부분인데, 그것은 동시에 뒤집어서 말하면 어쨌든 독립성과 중립성이라는 측면과는 상당히
모순되는 또 상황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이 확대와 강화가 그 역할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강한 추진력을 담보하고 동력을 주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 기관의 업무 수행이 독립적인지는 그것과는 좀 다른 차원의 문제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기본적으로 기관의 독립성은 어쨌든 제도로서 독자적으로 마련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지금 여전히 국가기록관리와 관련된 어떤 관심이나 어쨌든 수요가 커지고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과연 지금의 상태만으로 과연 어쨌든 좀 더 독립적이거나 좀 더 위상이 강화된 조직을 구성하라고 할 수 있을까 아마 쉽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무언가 좀 더 지금보다 지금의 하는 역할을 핵심으로 하면서도 좀 더 그것이 뭐 국가 뭐 하여간 지금으로서 제가 생각하는 모델은 완전히 새로운 위원회를 만든다기보다는 국가기록관리위원회를 좀 더 실효적이고 기능을 할 수 있는 말 그대로의 합의제 기관으로 구성하는 것인데요. 그러려면은 좀 더 확장된 논의를 해야 되지 않냐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미 여러 차례의 얘기가 나오고 발제자이신 최재희 교수님도 주로 뭐 유럽에서의 동향으로서의 뭐 공공정보의 재이용과 관련된 2000년대 이후의 움직임에 대해서도 소개시켜주고 있었는데요. 역시 뭐 그것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시다시피 정보 공개와 관련된 내용뿐만 아니라 2013년도부터 우리 통상 공공데이터법이라고 부르는 공공 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라는 것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다만 좀 뭐 안타깝게도 뭐 어떤 정보의 투명성에 포인트를 맞추기보다는 주로 신성장 동력의 하나로서 주로 하나의 뭐 경제 정책, 산업 정책의 하나로서 굳이 얘기하면은 뭐 여기도 나왔지만 뭐 뭐죠? 창조 경제의 기반이라는 어쨌든 기능이 더 부각되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이것이 어쨌든 공공정보의 어떤 앞으로의 갈 모습 중에 하나인 것만은 분명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기본적으로 다 통합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아주 어설픈 생각입니다만 36페이지에 간단하게 제 얘기를 좀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기본적으로 공공기록 관리에 대한 새로운 어떤 수요 등을 반영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기본적으로 좀 분산되어 있는 공공기록과 관련된 여러 가지 유사 기능과 업무를 통합을 하고 그 상태에서 집행적인 부분과 좀 어느 정도는 정치적인 성격까지도 내포할 수 있는 정책 결정 기능을 배분하고 이런 통합된 정책 결정 기능을 수행할 정도의 어떤 독립성과 독자성을 갖는 위원회 구조로 가는 것이 적어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가기록 다행이라기보다 뭐 이미 예정되어 있는 것이긴 합니다만 이미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도 8장에서 기록물의 공개, 열람 및 활용이라고 해서 공개 및 활용이라는 것들도 당연히 기록물 관리의 주된 기능과 어쨌든 역할 중에 하나라고 이미 예정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행정자치부에 있는 정보공개위원회 그리고 국무총리 소속으로 있는 공공데이터 전략위원회 이런 것들을 좀 어느 정도는 합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뭐 잠깐만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그러니까 좀 좁은 의미의 기록물 관리와 정보 공개와 공공 데이터 제공은 실질적으로 집행하는 모습에서 많은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친숙한 정보 공개만을 놓고 보면 거의 대부분 단위 공공기관에서 정보 공개와 관련된 업무에 거의 대부분 어떻게 보면 90% 이상이 수행되고 있지 그거 전체를 통합하는 중간기관이나 전체적인 의사 형성을 필요로 하는 기관이 별도로 필요하지는 않은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행정집행과 같은 특별 절차를 수행하는 기관을 별도로 설치한다면 모를까? 그렇지 않다면 거의 정보 공개와 관련된 업무는 대부분 단위 이른바 뭐 터미널이라고도 할 수 있는 공공기관에서 거의 대부분이 해소가 되고 있어요. 반면에 공공 데이터, 그러니까 데이터 개방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공공기관에 의해서도 이루어지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부분은 지금 어떻게 되냐면
뭐 옛날에 이제 그 한국전산원이라고도 불리던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공공 데이터 포털이라는 것을 운영하는 방식으로 많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개별 공공기관별로 완전히 분산시킬 수 없는 시스템이에요. 즉 중간가의 어쨌든 집행기관이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기록관리도 그거 비슷하지 않은가 싶어요. 즉 단위 공공기관에서 이 일을 수행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지만 단위 공공기관에서의 기록관리만으로 완전히 해소될 수 없는 것이 또 국가 차원에서의 기록관리라는 것도 필요하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뭐 최소한 아카이브라는 기능만 놓고 보더라도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뭐냐면 이 3자의 어떤 기능을 통합한다고 하더라도 하나의 모델로 갈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의사결정이나 정책결정 부분은 기본적으로 위원회에서 서로 관련성을 갖는 기록관리, 정보공개, 공공데이터 개방을 서로 조화롭게 수행을 하고 수행하는 각각의 정책들을 수행하는 방식은 그 기존의 방식들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특성의 차이가 있다라는 거죠. 단위 기관에서 완전히 해소돼서 처리될 수 있는 역할이 있는 반면에 뭔가 중간에서의 별도 기관이 필요한 부분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거의 특성에 맞춰서 좀 개별적으로 가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상당히 뭐 어설픈 수준의 생각입니다만 그런 생각을 해봤고요. 나중에 뭐 아까 얘기 나왔던 구체적으로 이것을 위원회 구조로 가는 게 좋은지 청으로 가는 게 좋은지 또 위원회라고 하더라도 이것을 독립행정위원회로 가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의사결정만을 전담하는 쉽게 말하면 집행권은 분리시키는 그냥 정책위원회로 가는 것이 좋을지는 뭐 기존에 여러 가지 뭐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들이 모델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보고요. 나중에 혹시 뭐 한두 가지 모델과 관련해서 논의가 좀 이렇게 정리가 되면 그때 뭐 제가 가지고 있는 뭐 어떤 경험이라든지 법학적인 지금 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처음에 생각할 때는 뭐 좀 빨리 끝내려고 했는데 좀 장황하게 말씀을 드려서 죄송하고요. 다행히 계속 뜨거워지던 거에 제가 좀 불을 끄는 역할을 한 것 같아서 어쩐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상으로 그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